자, 문제 3-2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도 제1기 확정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만을 작성하시오입니다. 원래는 문제 나왔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만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1차 넣지 말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자네 그냥 넣으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불러오는 데이터 값은 무시하고 새로 입력을 하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문제를 만들 때 출제위원들이 뭐 2회차는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4회차를 만들었다면은 105회차는 똑같은 그 문제를 만드시는 분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들은 얘기긴 한데 그래서 약간 문맥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요새 최근 들어서 그 104회차는 예를 들어서 김모 위원이 만들었다. 그럼 김모 위원이 이제 만든 거고 105회차를 똑같이 김모 위원이 만들지 않고 뭐 양모 위원 뭐 이 사람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106회차는 뭐 황모 위원이 이렇게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맥이 이제 문제를 보면은 살짝 좀 달라요. 다른데 그래서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든다 라고 추측을 요렇게 이제 저는 잡는 것 뿐이니까 뭐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뭐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번 105회차 문제는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104회차도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105회차도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되는 106회차에 가산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1기 확정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4에서 6월로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제가 따로 이제 올려놓으니까 거기서 참고를 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걸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20분 정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핵심만 찾고 싶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제 편집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계속 그 똑같은 회차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참고로 제가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통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트는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매출자료, 매입자료, 기타자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세운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액은 5억 원입니다. 세운계산서 발급분 1번 안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5억 원 작성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외 직수출에 따른 매출 공급가액 1억 원입니다. 직수출은 영세 라인 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영세 중에서 증빙이 없는 곳에 6번란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1억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6억이고요. 세액은 5천만 원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 다음 매입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자료는 첫 번째 라인 전자 세운계산서 발급받은 매입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입하고 고정 매입을 특히 잘 봐야 되는데 일반 매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고정 매입을 외 나머지를 이제 작성을 해주는 거고 고정 매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형자산을 넣어주면 됩니다. 유형자산. 그래서 토지 빼고 다 넣어주시면 돼요. 토지는 참고로 일반 매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첫 번째는 전체 매입 금액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 매입 금액으로 나온다고 보시면은요, 특히 고정분이 만약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꼭 파악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 고정분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고정분을 빼고 그 다음에 일반 매입분을 작성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별도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별도 매입인 경우에는 그래 요거는 일반은 그냥 일반 따로 넣으시면 되고 고정은 고정 따로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꼭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입, 적대성 물품, 기기장치 매입 합계가 2억 9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별도에 해당하는 부분, 즉 2번에 해당하는 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매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매입은 1억 8,500만 원에 세액은 1,850만 원으로 적어줍니다. 자, 요게 이제 일반 매입인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매입에 하나가 더 있어요. 접대성 물품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 둘 다 일반 매입이긴 해요. 그래서 일반 매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접대비도 일반 매입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원래 이제 요거를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문제 연습이니까 이게 이제 뭐 한 건으로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실제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면은 기업마다 다르긴 하는데 대략 400개에서 500개 정도 되거든요. 매입 수량만 합쳐도 400개, 500장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한 번에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입력을 할 때는 무조건 중복이 되더라도 무조건 포함을 해서 총액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총액으로요. 그래서 여기 1억 8,500에서 이제 접대비에 해당하는 이 500만원을 더해줘가지고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억 8,500만원에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500만원도 일반 매입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합쳐서 1억 9천만원만큼 입력을 해줘야 한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입력하실 때는 두 개 다 일반 매입에 들어가니까 1억 9천만 원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매입 적대성 물품을 합쳐서 500만 원 더해서 1억 9천만 원에 세액은 1,900만 원 넣어주시고, 그리고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불공에 해당이 되죠. 얘는 태생부터 불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공에 접대비 500만 원과 50만 원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계장치 매입은 이제 11번 날에 고정자산 매입이니까 1억에 1,0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합계는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그 15번 난에 보시면은 이 문제하고 이렇게 금액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공제만큼 빼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2,85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매입은 여기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본 매입 내역도 같이 한번 봐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본 매입 내역은 일반 매입, 사과 관련이 없는 매입, 비품, 예정유납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신용카드 매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어떤 거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 이제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이 불공제가 안 된다는 그런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에 이제 해당하는 불공제인 부분에서는 입력을 하시면 안 된다. 여기 첫 번째 주의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세금계산서하고 만약에 이제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카드인데, 이제 세금계산서하고 만약에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카드 쪽에는 입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주의사항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입력하면 안 되는 부분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에 대해서는 이거는 입력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 사업과 관련이 없다. 요거 계정 과목을 당시 처리했을 때 가지의금을 처리하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 전표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왜냐? 세금계산서가 아니니까.
신용카드니까 일반 전표에다가 집어넣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에 대한 이제 불공제분은 입력하시면 안 된다. 요거를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은근 낚시를 걸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4번 난에 해당하는 칸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디에 입력하냐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란에서 이제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 매입, 비품 고정 매입, 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은 제가 입력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 취급하시고, 그래서 일반 매입은 500만원에 50만원 넣어주고요. 그 다음 고정 매입은 300만원에 3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정 누락분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예정 누락분에 해당하는 일반 매입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어디에 입력하냐면은 요쪽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예정 누락분 요쪽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매입이 얼마냐면은 100만원에 10만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게다가 예정 누락분이기 때문에 매입만 존재하므로 가산세는 따로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면은 최종 2060만원에 이제 납부할 금액이 나오고요. 전자성의산서의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발행도 잘 돼 있고 잘 받았고, 그거에 따른 발행 기한도 지났을 뿐만이 아니고 수취 기한도 지난 것도 없다.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정 누락분은 확정 신고 시에 반영하기로 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정 누락을 했으니까 자네가 확정 신고 시에 반영을 해라 라는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세 공제를 받기로 한다니까 전자신고세 공제 만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 납부할 금액은 얼마냐면은 2059만원이 이렇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